이번 주만 조금 고생을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하루 방학이 있으니까 신나게. 그죠? 로이가 금요일에 못 온다 그랬었나? 자, 봅시다. 오늘 할 부분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집합의 연산에서 이제 연산법칙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하다가 끝났냐면 그 교환법칙, 그 다음에 결합법칙, 그 다음에 분배법칙까지 성립을 했고, 이건 조금 친숙하잖아. 나름대로 이름이 되게 아주 친숙하다. 왜냐? 우리 맨날 썼으니까. 그 밑에 있는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그죠? 이름이, 그죠? 자기 이름을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쓴 사람. 이 드모르간 법칙이 생각보다 처음 볼 수 있다. 하지만 집합과 명제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 드모르간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합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집합한 거에 여집합, 아니면 교집합한 거에 여집합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아주 이쁘게 잘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여집합이 들어가고, 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또 교집합은 뭐로 바뀌죠? 합집합으로 바뀌어서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모두 다 바꿔. 그죠? 드모르간 법칙은 뭐다? 모두 다 바꿔라. 얘는 다 각각 여집합 되면서 교집합과 합집합 바꾸는, 모두 다 바꾸는 법칙이 그게 뭐다? 드모르간 법칙이 되겠고요. 얘도 서우야 뭐로 증명하겠니? 증명하면. 그죠? 한글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모든 걸 증명합니다. 누가 많이 나오냐? 얘보다는 얘가 많이 1번이 첫 번째가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첫 번째 게 거기잖아. 그 뭐지?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게 어디죠?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림으로 보자면 이 부분 바깥에 있는데 A랑 B도 아닌 약간 어떤 그룹에도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필리핀 현실이 이제 아웃사이더 친구들을 나타내는 거죠. 어느 그룹에도 선생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슬프지만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뭐 여기 바깥에 어디도 속하지 못하고 어딘가를 분주하게 배회하며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 부분, 요거. 보통 이제 네 부분이죠. 1, 2, 3, 4에서 이제 여기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또 많이 준다? 이렇게 많이 줘요. 그래서 보통 얘는 딱 보면 알아들을 것 같잖아. 합집합이 여집합. 얘는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있죠? 넌 누구니?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치? 딱 한눈에 안 오잖아. 그래서 보통 요렇게 나오면 뭐로 바꿔야 된다? 요렇게. 이쪽만 가면 안 돼요. 우리 항상 서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앞뒤로 다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드모르간 법칙은 어디에만 있는 법칙이죠? 수에는 없고, 집합의 연산에만 있는 법칙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뭐 증명을 해보면, 뭐 이거 하나 정도 해볼까요? A의 여집합 좀 칠해보시고요. A 여집합 내가 좀 칠해볼까요? A가 아닌 거랑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를 교집합시켜요. 자, A가 아닌 거는 무슨 색깔로 칠할까, 로이야? 빨간색. A가 아닌 거는 빨간색으로. 그래서 둘 다 겹쳐야 돼. A가 아닌 놈들 다 칠해봅시다. A가 아닌 놈들을 다 이렇게 칠하는 거죠. 얘랑 이제 겹치는 걸 찾아야 되는데, B가 아닌 놈.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겹치는 애들은, 겹치는 부분이 바로 교집합이 되겠죠. B가 아닌 놈들. 겹치는 데가 어디냐? 여기 안 겹치고, 요 겉에가 다 겹치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증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뭔가 연산을 막 해. 수식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수식적으로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 그러면 또 뭐로 갑자기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두 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한쪽으로만 꼭 가려고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유연하게. 수식으로 가는 게 편하면 수식으로 간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는 게 편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간다. 이렇게 두 개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많이 했던 친구들, 우리가 그림 놀이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더 익숙할까요? 벤 다이어그램이 더 익숙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식적으로 하는 거를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 증명도 해보고 맨날 그림 그리다 보면 그림은 익숙하잖아. 근데 수식은 별로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수식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증명을 충실히 했다면. 둘 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럼 필수 6번을 보면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산법칙은 왜 배운다 그랬냐? 우리 서호야. 연산법칙 왜 배우죠? 응? 왜 배우죠? 우리가 연산을 할 때 더 간단하게, 이 연산법칙에서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면 법칙을 써라 안 써라? 써라. 네, 써도 안 간단해질 것 같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연산을 하는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을 써도 되고 드모르간 법칙을 써도 돼. 너한테 자유를 맡길게.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써서 더 간단하게 연산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차집합이 별로 성립하는 게 없잖아. 뭐가 성립 안 하죠? 차집합이? 교환법칙도 성립 안 하고 드모르간 법칙도 쓸 수도 없고 결합법칙도 못 써. 뭐도 못 쓰죠? 분배법칙도 못 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산을 할 때 차집합이 나오면 일단 차집합은 어떻게 한다? 바꿔요. 뭐로 바꾼다?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꾼다. 무조건 바꾸는 거야. 그냥 쓸 게 없어요. 차집합 쓸 게 없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바꾸는 거야, 여러분들. 자, 1번부터 일단 보는데 A 빼기 B. 3개나 줬어요? 그 다음에 A 빼기 B, A 빼기 C. 이렇게 나온 거죠. 얘랑 같은 집합을 일단, 벤 다이어그램보다는 얼로 우리가 먼저 접근해보자. 수식적으로 한번 접근해볼게요. 자, 일단, 차집합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묻지도 따지도 먹고 뭐로 바꿔야 되죠?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꾸고 계셔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쓰냐? 이게 교집합, 교집합이 합집합이잖아. 이게 분배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을 거꾸로 쓰는 거죠. 여기 A가 공통이니까 뭐로 묶는 거야? A로 묶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차집합의 성질을 쓴 거고, 여기서 이제 분배법칙 쓸 거야. 차집합의 성질을 쓴 거고. 차집합 나오면 뒤로 돌아보지 말고 바꿔라. 여기는 분배법칙을 씁니다. 분배법칙 잘 못 쓰는 애들 많아요. A로 묶어요. A로 묶은 다음에 교집합을 한번 하고 이 뒤에를 묶어요. 어떻게 묶죠? B의 여집합, 여기 내려오죠. 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여기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죽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왠지 우리가 뭘 쓰고 싶어지는 느낌이 드냐면 이 드모르간 법칙을 쓰고 싶은 강력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모르간 법칙을 거꾸로 씁니다. 드모르간 법칙을 또 거꾸로 써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 교집합을 다 바꿔. 다 바꾼 다음에 바깥으로 빼죠. C를. 여집합을. 그러면 이게 교집합의 여집합이잖아. 빼기로 다시 바꿔요. 차집합. 뺄셈으로 마무리. 이렇게. 차집합을 또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을까요, 로이야? 4번에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수식이라고 하긴 그렇네요. 수가 없으니까. 그죠? 집합에 수가 하나도 없어요. 집합의 수식을 통해서,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빠르게 연산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게 안 됐어. 선생님, 저가 되지가 않아요.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뭘 그리고 있죠?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A 빼기 B를 찾죠. A에서 B를 빼, 여기야. 그 다음에 A에서 C를 빼. 어디죠? A에서 C를 빼면? 여기죠? 맞나요? 합집합했으니까 이제 다 칠해지는 거죠? 그럼 A에서 여기 뺀 게 맞죠? 그죠? 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 양쪽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안 할수록 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겠어요? 이런 성질 잘 모르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일로 가고요. 생각보다 수식적으로 하는 걸 애들이 잘 못해요. 좀 시원하시는 분한테는 수마가 없는데 듣도 보다 못하는 분이에요. 이영섭이라는 놈은 누굴까요?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전화가 오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네.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오죠. 잠깐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전화가 몇 통씩 오죠? 네. 잘못 거는 것 같아요. 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버리시고요. 5통, 6통인 것 같길래 전화를 왜 오는 거 있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어디 하나 풀어보면 재밌어 보이죠? 6-3번을 한번 증명을 해보라고 하는 문제니까 6-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6-3번. 얼마나 자야죠, 우리가? 뜨시면, 내가 그때 6시간 잔다고 치면, 새벽 5시에 자도, 해 뜨는 거 보고 자도 일어났지만, 해 뜨는 거 봤어도 일어났을 것 같은데. 해 뜨는 거 보고 잤어도. 대체 뭐 얼마나 자야지 속이 시원한 거죠? 여러분들 무슨 뭐, 낮에 뭐, 막노동하고 그런 거 아니죠? 대부분 방학이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피곤한가요?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막 서서 강의하고 막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피곤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나타나네. 스마트폰이 또 피곤할 수도 있죠. 스마트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피곤해져가지고 그래서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일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다. 자, 요거 어떻게 잘 증명했어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한 땀 한 땀 잘 갔나요? 네, 뭔가를 갔대요. 일단은 제일 먼저 여기부터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차집합이 있잖아. 여기부터 보면 A 교집합에 C의 여집합이 됐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여기 드모르간 법칙이 써지면서 다 바뀌어요. A의 여집합, 얘는 합집합 C가 되는 거예요. 올 체인지. 그죠?
다음 여기서 이제 뭐를 쓰는 거죠? 이쪽에서 분배 법칙을 쓰겠죠. 왜냐면 이게 다르잖아. 같으면 결합 법칙. 애들이 은근히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을 잘 구분을 못해요.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되게 쉽게 가르치려고 일부러 달라 분배야, 같아 결합이야. 심플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는 분배 법칙을 쓰면 A 교집합, A 여집합의 합집합, A 교집합 C인데 얘가 다 알잖아. 얘가 뭐죠? 공집합이잖아. A랑 A가 아닌 거를 교집합했대요. 만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럼 누구만 남는 거야? 얘만 남는 거야, 결론. 합집합이니까. 공집합이나 합집합이 얘만 남겠죠. 이쪽이 뭐만 되는 거야, 결론은? 정리하니까 A 교집합 C로 이제 컷! 이제 왼쪽을 봤어. 왼쪽을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또 여기서 교집합, 합집합이니까 또 뭐 쓰면 되겠죠? 분배 법칙을 쓰면 되겠죠. 분배 법칙 쓰면 B 교집합 A, 그 다음에 합집합 B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 뭐 B 교집합 B는 뭐겠냐? B겠죠. 누가 보더라도. 그 다음에 얘는 교집합이지. 그럼 야 봐봐. A랑 B랑 교집합이면 B보다 작겠지 당연히. 근데 B랑 합집합했어. 그럼 누가 남죠? B가 남겠죠. 당연히 얘는 B보다 작아요. 교집합이니까. 근데 B랑 합집합에서는 B가 더 크니까 B를 따라간단 말이야. 여기도 정리하면 B로 컷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B 교집합 뭐가 나온다? 답은 B 교집합 A 교집합 C가 돼. 이게 똑같잖아. 뭐 어디다가 가로를 치나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겠고 교집합이니까 다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내 맘대로 쓰면 돼요. 좀 이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쓰죠?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어차피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어디를 먼저 해도 관계가 없다. 교환법칙도 맘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명이 완료가 됐다 안 됐다?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증명하는 겁니다. 조금 여기가 어려워하더라고요.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뒷판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여기인 것 같아요. 이제 가르치다 보면 여기서 수식으로 증명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뭐 하면 뭐 다 돼요. 뭐 오케이 애들이 가르치다 보면 별로 어렵다고 하는 경우 많지 않았어. 당연히 공부를 안 하면 어렵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요.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공부를 했을 때 뭐 크게 뭐 다른 데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나오진 않더라. 개념 강의했을 때. 자, 페이지 7번도 계속해서 이제 또 누가 내가 주인공이 됐어. 사실은 이 집합에서 주인공은 명확하잖아요. 누구죠? 부분집합. 이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부분집합 개념. 걔가 정말로 제일 이제 유명하죠. 아주. 걔가 최고의 핵 인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겹쳐서 나와요. 핵 인싸가 항상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 7번. 자, 여기서도 우리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그 다음에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A는 A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뭘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여기 먼저 드모르간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은 강력한 느낌. 자, 이런 법칙이 안 되면 우리에게 남은 필살기는 뭐밖에 없죠? 벤 다이어그램밖에 없어요. 그래서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바꿨죠? 우리 하영이가 이제 바꿔요. 끝나자마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모양이 나오는데 누구로 묶을 수 있냐면요. 이 B 여집합이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B 여집합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이거 뭐지? 분배 법칙 거꾸로 하는 게 더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앞에 거 묶으면 뭐가 되겠냐? 로이야? A 요집합 A 여집합에다가 뒤에다가 누가 들어가는 거죠?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분배 법칙으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요놈, 요렇게 쓰면 요놈, 그리고 요놈이 간 거죠. 근데 A랑 A 교집합의 교집합은 없잖아. 공집합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누구만 남는 거죠?
공집합이랑 B 여집합을 합집합했으니까 B 여집합. B 여집합만 나오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이게 뭐야? 교집합의 여집합이잖아. 그 A 빼기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지. 이거 순서 바뀌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B 여집합, 교집합 A인데 교집합하고 여집합이 빼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A 빼기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다? A다. A 빼기 B가 A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A 빼기 A가 이거 많이 봤잖아. 뭐의 다른 표현이죠? 서로 소의 다른 표현이죠. A에서 B를 빼봤자 뺄 게 없는 거야. A랑 B가 이렇게 서로 이제 여러분들 용어대로 이제 쌩까고 있다. 전문 용어로. 그죠? 서로 소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요거를 나타내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항상 옳은 거는 몇 번이 된다? 니은이 되겠죠. 서로 소니까. A 교집합 B가 뭐가 된다? 없다. 공집합이다. 여기 이제 몇 번이 된다? 답이 되겠죠. 니은이 정답이다. 서로 소에 대한 다른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서로 소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도 나오죠? 부분집합 때문에.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소 부분집합은 심심할 때마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7-1번을 한번 풀어보는데 그죠? 7-1번 우리 운명하신 친구들은 이제 선영쌤과 이제 즐거운 키스타임을 가질지 모르실 것 같은데 뭐 잘하겠죠 뭐. 우리가 의지가 약하다. 의지를 좀 세워봅시다. 우리가 12시도 열심히 오지 못하는 의지면 이제 나중에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일찍 일어나서 가지 않을까요?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영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죠. 하기 싫은 일을 대부분 많이 안 할 거 아닙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해야만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원래. 다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면 다 몰려있어요. 자, 얘가 바꿨어요, 우리? 잘 바꿨어요? 이거 교집합에 뭐로 바꿔야 되죠? 차집합이니까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뀌어지죠, 차집합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A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면서 이런 모양. 그래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뭘 써야 된다? 분배 법칙을 써야 된다. A로 묶게 되죠.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합집합이 왔으니까 합집합 여기다 써주고, B 교집합 B에 뭐가 된다? 여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분배 법칙을 쓰고. 여기가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B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돼서 A 합집합 공집합은 A예요. 이게 A인 거야. A가 뭐랑 같다? A 합집합 B랑 같다. 이게 뭐의 표현이었죠? 부분집합에 대한 표현이었죠? B가 어디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가 되려면 A에 쏙 들어가야지. A 합집합 B가 A가 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항상 옳은 것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서로서로란 표현, 그 다음에 부분집합에 대한 표현은 계속 많이 나와요. 다른 표현은. 특히 서로소보다 부분집합이 좀 더 많이 나와요. 얘가 메인 시나리오예요. 얘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사람들. 집합에서 남자 주인공입니다. 뭐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의 다른 표현들은 모르면 큰일 나요. 이거 뭐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모르면
주인공을 잊었다. 드라마를 봤는데 주인공을 잊어버렸다. 뭐 약간 이런 느낌. 크게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뭘로 넘어가냐면 밑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풀어줬고요. 필수 예제 8번으로 넘어갑시다. 새롭게 정의된 연산. 너무 심심해가지고 연산을 또 정의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연산이 필수 8번에 있어요. 얘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 연산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아예 불러요. 대칭 차집합. 뭐냐? 서로 뺀 다음에 합집합을 해요. 서로 뺀 다음에 합집합을 합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거의 이 연산은 거의 이름이 있어요. 많이 나와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몇 개 더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A랑 B가 있습니다용. 그래서 A에서 B를 빼요. A 빼기 B면 여기에요. B 빼기 A면 여기에요. 자, 요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누가 봐도 합집합에서 뭐를 빼면 되죠? 교집합 빼면 되겠죠. 이 대칭 차집합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요. 요거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차집합을 또 뭐로 바꿀 수 있죠? 뭐로 바꿀 수 있죠? 교집합에 뭐로 바꿀 수 있죠? 여집합. 자, 이런 식으로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많이 나오는 거다. 대칭 차집합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하면 좀 재밌는 게 3개짜리 대칭 차집합을 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재밌어지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세모가 지금 대칭 차집합이잖아. 그러니까 A 세모, B 세모, C 세모. 이거. 3개짜리 대칭 차집합을 하면 어디가 남냐? 보통 이 대칭 차집합을 하면 겹치는 거는 2개로 생각할게요. 2개. 이게 2개가 겹쳤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짜자잔. 알아두세요. 알아두면 나쁠 건 없어요. 뭐 내가 알려줘서 아프게 뭐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하겠지만. 자, 여기는 혼자 칠해진 거예요. 여기도 혼자 칠해진 거야. 여기도 혼자 칠해진 거야. 여기 몇 개가 칠해진 거죠? 2개가 칠해진 거죠. 겹쳤으니까 2개가. 여기도 몇 개야? 2개. 여기도 2개. 여기 몇 개죠? 3개죠. 대칭 차집합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홀수번 겹쳐진 것만 칠해져요. 대칭 차집합 몇 개가 칠해진다고요? 홀수번. 여기서 홀수 알죠? 오른다 앞에 손 드세요. 홀수 오른다. 홀수 잘 알죠? 그 홀수가 어디죠? 이렇게 칠해져요. 홀수만. 대칭 차집합의 여러 가지 형제 중에서 이렇게 홀수들만 이렇게 칠해집니다. 이렇게. 요게 3개짜리 대칭 차집합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홀수만 칠해진다. 얘도 홀수만 칠해졌잖아.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어디죠? 여기가 1개, 여기가 2개가 칠해지고 여기 1개잖아. 다 홀수만 칠해져. 이런 대칭 차집합은 이제 홀수번 겹쳐지는 부분들만 칠해지는 그러한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2개까지 나올 때는 헷갈리지 않는데 3개 나오면 넌 어디니?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집에서 3개짜리도 이거랑 그 다음에 뭐라? C랑 대칭 차집합을 하면 돼요. 서로서 뺀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 벤다이어그램을 할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다. 뭐 내가 이걸 안 설명했어도 그림 그리기로 하면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3개짜리 대칭 차집합도 내가 소개를 잠깐 해줬습니다. 대칭 차집합. 그래서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기억. A와 A가 아닌 놈. 대칭 차집합을 했습니다. 그럼 봐봐. 전체가 이렇게 있겠죠. 느낌으로 보세요. 뭐 나중에 풀 때 좀 A가 있어요. 이렇게. A가 아닌 놈이 바깥에 있어요. 그치? 여기 다 한 번씩 칠해진 거 아니야? 여기도 한 번이고 여기도 한 번 칠해진 거 아니야?
대칭 차집하면 뭐 나와야 되겠니, 로이야? 다 칠해지는 거지. 홀수번한 건 다 칠해진다 그랬잖아. 뭐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서로 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빼면 얘도 A예요. 교집합이 없으니까. 얘도 A 여집합이에요. 합집합은 전체가 나오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홀수번 칠해지는 건 다 어떻게 된다? 다 칠해진다고. 다 칠해져요. 홀수번 다 칠해. 다 홀수번이죠. 겹쳐진 게 없다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T였어요. 공집합이라 했어요. 기억. 안녕. 그 다음에 A랑 A면 겹치는 게 두 개가 겹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A가 여기 하나 있고 또 A가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번 겹쳐진 거예요. 칠해지는 게 없어요. 공집합이. 일단 뭐 이것도 수식으로 한번 볼게요. A가 되면 A 빼기 A잖아. 합집합 또 A 빼기 A잖아. 서로 빼니까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이야. 공집합, 합집합이자 공집합이다. 그래서 니은도 T였어. 남는 건 하나밖에 없다. 디귿. 뭐 이건 수식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체 집합과 뭐를 했죠? 공집합을 대칭 차집합했어. 그럼 전체에서 공집합 빼요. 전체겠죠 이거. 공집합에서 전체 빼요. 아무것도 안 남겠죠. 얘는 전체, 얘는 공집합, 합집합하면 전체. 그래서 디귿은 맞았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집합의 연산을 가지고 와서 또 물어봐요. 이런 거 풀 때는 뭐 또 뭐 쓰면 되냐? 그냥 여러분들이 뭐그 수식적으로 집합의 연산 쓰셔도 되고 벤다이어도 표현해도 되고 뭐든 잘 푸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후의 수단인 그림이 있다. 대답 안 되면 그림으로 가자. 웬만하면 수식으로 풀 수 있다면 뭐 엑셀런트 한데 안 되면 우리에게 그림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림이 떠다니고 있어야 돼. 집합을 공부하고 있을 때. 벤다이어그램이 막 떠다녀야 돼. 그럼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떠다니지 않는다. 문제가 심각해. 그죠? 8-1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주 신나는 무더위가 기록되고 있고 다시 1번을 하고 계시죠? 즐겁게? 즐겁진 않나요?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 이게 대칭 차집합이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맞죠? 다이아몬드라고 줬지만 대칭 차집합이에요. 서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잖아요. 결론은 얘가 대칭 차집합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대칭 차집합이다. 은근히 대칭 차집합이 많이 나와서 알아두세요. 대칭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할까 안 할까? 우리 서우야 기억에서 교환법칙 성립하는지 물어봤잖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해요? 합니다. 여기가 AB가 들어가나 BA가 들어가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림이 나오죠. 아,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따라란, 따라라라란. 자, 니은은 뭘까요? 잘 될까요? 한번 가볼까요? 연산으로. 연산놀이. 자, 서로 합집합을 해요. 짜자잔. 여집합, 합집합 한 다음에 빼요. 뭐를? 교집합한 걸 뺍니다. 짜자자자잔. 이렇게 되겠죠? 서로 합집합해서 교집합한 걸 뺍니다. 이때, 뭐 계산을 좀 해보면요. 여기서 빼기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여기서? 빼기니까, 교집합에 뭐로 간다? 여집합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에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A, 그 다음에 합집합 B가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A 교집합 B에 뭐가 된다? 여집합이 돼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여기를 뺀 거랑 똑같아요. 봐봐. 교집합이 여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뺀 거야? 여기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에서 뭐를 뺀 거다? 이 여집합 있는 쪽이 빠지는 거야. A 교집합 B를 뺀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가 뭐죠? A 다이아몬드 뭐죠? B 아니었나요? 그래서 얘는 얘랑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니은이 맞아요. 마지막으로 A 다음에 뭐였죠? A 다이아몬드 전체 집합. 이거는 A 합집합 전체 집합을 한 다음에 A 교집합 전체 집합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A 합집합 전체 집합은 전체 나올 거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A 교집합 전체 집합은 A 나올 거 아니야. 아닌가요? 당연히 전체 집합이겠죠, 얘는. 얘는 뭐 당연히 A겠죠. 얘가 다 작으니까. 빼면 뭐야? A 여집합이겠죠. 누가 걷어내? A가 아닌 거. 그럼 답은 공집합이 아니겠네요. 이것이 틀렸어.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기억과 니은이 되겠다. 자, 수식적으로 최대한 증명해 주려고 했고요. 왜냐?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도 집에서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수식적인 풀이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풀이보다는 수식적으로 열심히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쓰는 법칙이 뭐 엄청 많지는 않아요. 거의 돌려막기죠. 차집합, 드모르간 법칙, 분배 법칙 그거 계속 돌려막기 계속 하고 있는데 약간의 기가 좀 놀아요.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퀴즈 9번 요거 하고 쉬면 될 것 같은데. 배수의 집합의 연산. 여기도 재밌어요. 배수의 집합의 연산. 그러니까 배수 아니죠? 2의 배수, 3의 배수.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일단은, 봐봐. 이게 되게 애매한 연산이 뭐냐면, 이런 거야. A2라고 하면, 이게 2의 배수의 집합을 나타내요. A2가 뭐라고요? 2의 배수. 그럼 3의 배수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A3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2, 4, 6, 8, 10,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A야. A3은 뭐가 되는 거야? 3, 6, 9, 12, 15.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야, 이거. 안 어렵죠? 이때 둘을 합집합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뭐라고 표현하기 되게 어려워요. 간단히 나오진 않아요. 내가 만약에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합집합을 딱 때렸어.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로이야? 뭐의 배수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불가능하죠. 합집하면 2, 3, 4 가져가니까 뭐의 배수라고 딱 얘기할 수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배수의 집합에서는 합집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뭐는 딱 나오냐면 교집합은 딱 나와. 근데 지금 배수의 집합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교집합을 하면 여러분이 다 알던 그놈이 나와. 뭐냐? 2와 3의 최종 배수를 따라가는 거야. 2와 3의 최종 배수 몇이죠? 6이죠. 그럼 얘는 A6이 되는 거야.
교집합을 하게 돼요. 왜냐면 겹치는 게 6, 12 최종 배수의 배수가 나와요. 교집합. 그래서 합집합보다는 누구를 찾기가 더 쉽다? 합집합보다 누구를 따라가는 게 더 쉽다? 간단하게 만들면 교집합을 따라가는 게 쉬워. 배수의 집합에서는. 이해되나요? 이건 이제 처음 여기 안 나오는 개념들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배수의 집합은 간단하게 만들 때는 교집합이 맞다. 교집합이 좋아. 합집합은요, 이게 한 번에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이해됐어? 근데 달라지는 데가 딱 하나 있어. 언제냐?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다 표현하기 쉬울 때가 있어. 언제냐면 부분집합이 될 때야. 언제라고요? 부분집합이 될 때. 왜냐면 포함이 되면, 근데 얘들이 되게 많이 속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서우야, A2랑 A4랑 누가 부분집합이 될 거 아니야? 어디에 부분집합이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아니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난다. A2는요, 2, 4, 6, 8씩 하는 거고, A4는요, 당연하겠지만, 4, 8, 12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A4가 뭐의 부분집합이 된다고요? A2의 부분집합이 된다. 반대예요. 작은 놈이 더 큰 놈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수들을 조금 따라가는데 한번 더 봅시다. 우리가 A8이라고 해봅시다. 8. 8의 약수에는 뭐가 있죠? 8의 약수에는 뭐가 있죠? 2, 4가 있나요? 8은 뭐 뺍시다. 1도 뺍시다. 그럼 A2가 있어. 8의 약수에는 2하고 4가 있단 말이야. 그럼 2, 그 다음에 8의 약수에는 또 4가 있겠죠. 그러면 작은 쪽으로 가게 된다. 포함 관계. 작은 쪽으로 가게 돼요. 작은 놈이 더 커요. 왜냐면 얘는 8, 16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2, 4, 6, 8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약수가 나오게 되면 이게 부분집합 관계가 돼요. 8의 약수가 여기 있다든지 뭐 16이면 16의 약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럴 때는 교집합과 합집합이 있으면 다 간단해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교집합을 써야지만 간단한데 이런 경우에는 봐봐 뭐 A2랑 A8을 합집합했어. 그럼 누구겠니 로이야? A이겠죠. 큰 놈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큰 놈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합집합하면. 근데 교집합했어. 그럼 누구야? A8이 되겠죠. 이런 형제들이 있다고 베이스의 집합에. 교집합, 일반적으로 약수가 아닌 경우에는 교집합이 훨씬 간단하고요. 합집합은 뭐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한마디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서로 포함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약수가 되는 경우, 큰 수가 작은 놈이 큰 수의 약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포함 관계가 돼요. 그리고 작은 놈이 더 큰 놈이다. 작은 놈이 더 큰 집합이 되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면 좀 쉽게 풀린다? 필수 9번. 이 배수의 집합이 은근히 나와요. 뭐 개념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그죠? 우리 앞서 배수 집합 배웠어요, 로이야? 안 배웠죠? 안 배웠지만, 이 정도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뭐, 나도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정리한 거예요, 그냥. 근데 풀다가, 나도 배운 적은 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정리했다. 이제 문제 풀다 보니까. 자, 그럼 필수 9번을 잠깐 보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AN 여기는 A15 교집합 A 뭐죠? 20이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봤을 때 교집합이 나왔잖아. 아싸! 교집합 나왔다. 아싸!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다. 최종 배수. 자, 15와 20의 최종 배수 몇입니까? 60. 얘가 A의 60이에요. 뭐다? A 60. 그러면 얘가 더 크려면 N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60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더 작아야 되잖아. 그럼 N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60의 배수.
그러니까 이거죠. 얘가 얘의 약수가 되든지 아니면 얘가 얘의 배수가 되든지.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여기가 더 크잖아. 큰 놈이 더 작은 거야. 그래서 2의 배수가 돼야지. 8. 그러니까 n도 뭐가 된다? 이게 성립하려면 n은 뭐의 배수가 돼야 돼? 60의 배수가 된다. 근데 최소값이잖아. 자, 최소값이면 뭐가 되겠냐? 60의 배수 중에 최소값 몇이야, 소야? 60. 그래서 답은 60이에요. 그래서 n은 최소값이니까 60이 된다. 자, 요거 알면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풀기 어렵진 않죠? 미친 듯이 어렵나요? 미친 듯이 어려워요, 서우야? 아니죠? 자, 2번. 짜자잔, 짜자잔. 여기 뭐 안 써있는데, 나름대로 선생님이 개념을 또 정리를 해줬어요. 이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자, 이 문제에서는 더 보세요. 여기가 별로 안 좋아, 여기가 별로 안 좋아. 이게 서로 합집합이 나왔는데, 이게 서로 뭐 배수도 아니고 약수 관계도 아니잖아. 그럼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단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2하고 3. 오 마이 갓!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얘를 먼저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집합이 더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분배 법칙을 써요. 뭐를 쓴다고요? 분배 법칙. 왜냐면 합집합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한 번에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해설지에서 보면 알겠지만 분배 법칙을 썼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죠. 하지만 내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왜 그쪽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분배 법칙을 씁니다. 교집합 A8, 그 다음에 A16과 A12의 교집합에다 그 다음에 합집합을 때린 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제가 됐나요? 자, 교집합이면 다 뭐 따라갔죠? 최소 공배수 따라갔죠? 자, 우리 8하고 16의 최소 공배수는 16이죠. 그러니까 A16이야, 여기는. 당연하겠지만, 최소 공배수니까. 자, 16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몇이죠? 48. 그럼 A48인 거야. 그럼 이제 합집합인데, 배수 관계가 성립하잖아. 16의 3배가 48이잖아. 그러면 합집합에서 큰 거 따라가야 돼.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라고 했잖아. 그럼 다음 뭐가 되는 거야? A16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게 배수관계, 약수 배수관계가 있으니까 합집하면 작은 거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써야지만 훨씬 더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안 쓰면 여기서 힘들어져요. 왜 분배 법칙을 썼을까?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배수 약수까지 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집합은 사실 우리 첫 번째부터 다 똑같았잖아. 그 도형의 방식도 그림 그리기 놀이였고 집합도 그림 그리기 놀이였고 함수도 뭐였죠? 아, 그림 그리기 놀이죠. 아, 이제 그림의 세계에 왔구나. 우리 고2 2학기부터는요 그냥 다 그림 놀이에요. 그냥 모든 단원이 뭐 대수 가도 그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가도 그림 그리고요. 맨날 그냥 그림 그려요. 그렇죠. 그림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일단 무한집합은 원소 개수를 안 구하겠죠? 무한계니까 혹시 나 무한집합도 원소 개수 구하고 싶다. 열심히 해세요. 죽을 때까지. 다 못 세요. 그래서 뭐 무한집합은 구할 일이 없다. 그럼 봐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먼저 개념을 배우냐면 A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하는 것도 배워요.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합집합. 아, C가 나중에 B 써야죠. 요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잘 보세요. 이게 A랑 B가 이렇게 있어. 겹치는 게 있다고 볼게요. 일반적으로 겹치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A계. 대문자 A는 A계가 원소가 있는 거고, B도 B의 원소계가 있는데, 여기 겹치는 게 있잖아. 겹치는 거 몇 번 세겠어? 한 번만 세야 되는데,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셀 거 아니야. 그럼 몇 번 세게 되는 거죠? 2번 세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하냐?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세 가지를요, 알파벳에 놔요. 여러분들 편하게 두기 위해서. 좀 편하게 해서, 요쪽의 개수를 A. 요쪽의 개수를 뭐라 놓죠?
B. 여기 몇 개? C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세 구역이니까.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몇 개겠냐 하여라, 딱 보니까. 다 더하면 되겠죠? 누가 봐도 뭐 문제가 없죠? 난 도저히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빨리 손 드세요. 누가 봐도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여기가. 서우야, 뭐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NA는 몇 개가 되겠냐? 우리 다시 하여라. A의 원소 개수 몇 개야? 그림을 보니까. A 더하기 C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하영아, B의 원소 개수는 몇 개냐? B 2개요. B 두 개는 뭐죠? C랑. B 더하기 C가 되겠죠? 네. B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여기 C가 몇 번 더해졌죠? 2번 더해졌잖아. 어때야 돼? 한 번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되겠죠? 그게 NA 합집합 B, 교집합 B야. 교집합 B가 C잖아. 여기 C가 빠지는 거야. 그럼 둘이 같아지게 되겠죠. 증명이 완료가 됐어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그림 그리기 원하는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그냥 직관적이잖아요. 뭐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 없겠죠. 그냥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A, AB 한 다음에 2번 여기 했으니까 한 번 빼준다. 그치? 어렵나요? 우리 어려워요? 그래도 옛날 때 3개짜리도 많이 나왔는데 3개짜리 2개짜리 합집합은 좀 너무 쉽다. 재미가 없다. 3개짜리도 나왔는데 잠깐 소개해 줄게요. 자, 그다음 여기서 C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 C는 서로 소가되면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죠. 서로 소가되면 이게 0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되겠죠. 왜 재미가 없죠, 얘는 좀. 아니, 이런 거는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가 되는 거예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런 건 좀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집합에서 원소 개수 나오면 교집합 있는 거를 되겠냐, 없는 거를 되겠냐. 너희들 봤을 때 문제 낼 때, 문제 출제자가 우리 서우야, 얘네 거 같아, 얘네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응? 합집합 문제 내면 얘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 누가 보더라도. 왜냐, 교집합이 없으니까. 보통 교집합이 있는 걸 내겠죠. 조금 문제가 좀 어렵게 내고 싶으면. 그 다음에 만약 3개짜리 한번 가볼까요? 3개짜리? 그림의 나라. 그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 무슨 뭐 그림만 그리십니까? 뭐 피카소예요? 뭐 이렇게 되는데. 난 피카소는 아니지만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죠. A, B, C, D, E, F, G. 증명할 때 N,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여기서 보자면 얘 다 더한 게 합집합, 3개 합집합한 거에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뭐가 되냐? 그러면 A, B, C, D, E, F, G 이렇게 가는 거죠. D, E, F, G가 될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식이 일단 A, B, C를 다 더해요. A, B, C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요. 그 다음에 교집합을 빼요. 2개씩 교집합이 나오는데 A 교집합 B 빼시고요. B 교집합 C 빼시고요. 그 다음에 C 교집합 A 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개 교집합한 거 더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조금 3개짜리는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홀수에 있는 건 더해. 그러니까 A가 하나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하나 나왔다. 홀수에 나왔죠. 홀수에 있는 거. 얘도 홀수에 나왔죠. A, B, C 3개니까 홀수에. 홀수의 집합이 홀수에 나오는 건 더하고 짝수에 나오는 건 어떻게 한다? 빼요. 2개씩이잖아. 짝수계죠. 됐죠? 홀수계를 더하고 짝수계는 뺀다. 그러면 뭐 증명할 때 여기서 A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A, E, A, D, E, G.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적어서 얘도 뭐 적을 수 있겠죠, 여기? 해주면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증명을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다 써보면 이게 증명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죠. 근데 얘가 요즘 잘 안 나와요. 복잡하다.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시하는 거 봐요. 에이, 그냥 복잡한 거 못해. 인공지능 써. 안 나오죠. 참 우리 전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보여요. 뭐 굳이 밑에 거 한번 보시고 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냥 보면 보여요. 뭐 이렇게 뭐 특별히 개념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그리잖아. 그냥 보여요. 그냥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개념은 문제 풀면서 그림 그리면서 보여줄게요. 그냥 어차피 뭐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전체가 자세히 봐. 이게 난 좀 다르게 풀어요. 또 항상 또 선생님은 또 항상 다른 거에 또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해설대로 풀지 않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푸는 것보다 선생님은 다른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림이 제일 중요해. 뭐 수식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수식은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이렇게 좋으지가 않은 거예요. 수식은. 연산으로. 봐봐. 얘는 우리가 아까 드모르간 법칙에서 배웠겠지만 내가 이거 자주 나온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얘는 드모르간 법칙 쓰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 바깥에 있는 놈들. 걔를 얘기하는 거야. 바깥에 있는 놈들. 아까 전에 드모르간 법칙 써봤죠? 우리 서우 기억나니? 다 잊었어요? 드모르간 법칙 다 잊었어요? 선생님 저는 다 잊었습니다. 머릿속에 하얗게 다 비웠습니다. 그럼 볼게요. 그림을 그리는데 전체 집합을 그리고 얘네는 이제 교집합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얘네를 채울 때 어디부터 채우냐면요. 교집합부터 무조건 채워요. 숫자를 쓸 때. 자, 봐봐. 전체는 일단 몇 개가 되냐면 80개가 돼야 돼. 전체는 몇 개가 돼야 돼? 80개. 이제 줬어요. 80개. 그 다음에 교집합부터 먼저 채워. A 교집합 B가 뭐야? 20. 여기가 20개가 있는 거야. 번지가. 됐어요, 여기까지? 교집합. A가 52개지. 그럼 여기 몇 개 있는 거죠? 52개 되니까 여기 32개. 마지막으로 얘들 줬죠? 얘가 어디야? 바깥에. 몇 개가 있는 거죠? 13개. 그럼 우리가 모르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잖아. 근데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돼? 80. 이거 눈에 보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눈 좀 보이잖아. 내구의 구역으로 있는데 3개 찼어. 나머지 하나 더하면 80 돼야 돼. 그럼 여기 못 채우면 사람이 아니겠죠. 아니, 뭐, 여기서는 아마 연산으로 풀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림 그리면 그냥 보여요. 그냥. 이게 안 보이나 빨리 손 드세요. 보이죠? 다들 보이죠? 답이 보이죠? 그럼 다 더하면 52에다가 여기 더하면 몇이야? 65잖아. 65에다가 얼마 더해도 80이야. 65에다가 15 더해야 되죠? 여기가 15인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답은 거죠. 이제 뭘 구하는지 봐요, 이제. 그럼 답이 나와요, 그냥. 자, MB를 구하래. 여기서 이제 JCF가 어떤 놈이냐면, B의 원소 개수인데, 여기다 15 쓰는 놈이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가끔 있어요, 15.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뭐 써야 되죠? 2개? 더해야죠, B니까. 15 쓰는 애가 꼭 있어요. 이렇게 풀어놓고서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다. 서울이야, 그죠?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죠? MB는 뭐가 되는 거죠? 둘이 더하면 되는 거니까 35가 되겠죠. 하여튼 어렵냐? 안 어렵죠. 그림 그냥 명확하잖아, 그냥.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 여기는 뭘로 풀었죠? 수식으로 풀었어요. 합집합의 문제를 좀 쓰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둘 다 혼용해서 쓰겠지만, 그림하고 수식도 쓰겠지만, 개인적으로 수식보다는 그림으로 푸는 걸 선호해요. 왜냐면,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누가 뭐, 묻히고 따질 필요 없잖아. 쉽잖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디부터 채워나간다? 교집합부터 채워나가야 돼. 근데 채워나가다가, 교집합을 만약에 몰랐어. 교집합이 안 주어졌어.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 교집합에다 뭘 쓰면 되냐면, 미시수를 쓰면 돼요. 자, 모르는 게 나왔어. 선생님께서 교집합을 채우라고 했어. 근데 문제에서 교집합을 안 줬어. 그럼 교집합에다 뭐 쓰면 된다? 미지수. 뭐 A, B.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넣고 풀어내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같이 한번. 어떤 게 가장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인지 볼게요. 여기서 가장 복잡해 보이는 문제는 10-3번이에요. 자, 왜 이게 10-3번이 가장 복잡하냐? 3개가 나왔어요. A, B, C.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큰 힌트가 A, B, C가 나왔는데, 그림에 그리는데, A랑 C는요, 서로 소래요. 서로 안 만나. A, C는 멀리 떨어져.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B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이 그림이 지금. A씨가 서로 속이기 때문에 A랑 C랑은 안 만나고요. B가 중간에 어떻게 된 거야? 껴있는 거예요. 여기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일단은 NA, 자, 잘 들어, 이제. 이게 그 연산도 잠깐 가미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내가 푸는 방법을 잘 익히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안 나오니까 또. 자, 여기서 NA 합집합 뭐가 나오냐면 B가 나와. 16.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NB 합집합 C가 나와. 이게 몇이냐면 13이야. 자, 합집합을 준 게 뭐를 준 거냐면 교집합을 준 거예요. 뭐를 줬다고? 합집합이? 교집합. 아까 우리 배웠잖아. NA 합집합 B는 어떻게 됐냐면 NA 더하기 NB에서 뭐를 뺀 거죠? NA 교집합 B를 뺀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합집합을 주게 되면 교집합을 준 거야. 우리는 사실 교집합이 더 알기가, 문제 풀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얘를 줬다. 그러면 NA 더하기 NB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그럼 더하면 몇이야? 21이잖아. 21에서 얼마 빼야지 16이 되는 거야? 5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이 뭐다? 5라는 걸 준 거예요. 여기서. 이해됐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B랑 C를 더해. B랑 C랑 18이잖아. 18에서 얼마를 빼야지 13이 되는 거야? 5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이 14, 5라는 얘기야. 결론. 이해됐어요? 그래서 교집합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합집합을 줬다면 교집합을 준 거다. 사실은. 그러면 채워놓을게요. 봐봐. A 교집합 B가 오니까 얘가 온 거야. 됐어? B 교집합도 오니까 얘가 온 거야. 여기까지 뭐 이해할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부터 채울게요. A가 11이래. 그럼 여기가 몇이 되는 거냐, 하율아? A가 11이래. 여기 몇이야? 더해서 1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6. 그래. 자, NB가 11이래. 먼저 11이 꽉 찼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더해가지고 B가 되는데 B가 10이잖아. 여기 없는 거지, 아무것도. 그 다음에 NC가 8이래. 그럼 여기 몇이 되는 거냐, 우리 서호야? 끝이야. 이게 다 푸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뭐 구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다 합집합한 거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다 합집합이니까 다 더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세요. 자, 못 더한 사람 없죠? 다 더하면 몇이죠? 19가 되겠네요. 답은 19입니다.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교집합부터 채우는 방식으로 하면 수식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고 뭐를 구해야 될지도 훨씬 쉬워요. 난 수식 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수식 푸는 거는 별로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풀라고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꼭 보면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풀고 꼭 여기라 푸는 애들이 꼭 있어요. 딱 독학하는 친구들처럼 분명히 나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데 독학하는 애에서 푸는 애가 있어요. 그럼 하연아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러면 안 되겠지. 내가 더 쉬운 걸 알려주고 있는데 왜 복잡한 데로 갑니까?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왜 꼭 그래야만 해? 아니죠. 더 쉬운 걸 알려주는데 왜 복잡한 데로 가냐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성우야 너무 어려워? 괜찮죠? 뭐 그냥 봐도 누가 봐도 답이 보이죠? 자, 필수 11번. 자, 알려주는 대로 가시면 돼요. 자, 계속 끝까지 똑같이 강의할 거예요. 해설과 선생님 좀 다르게 강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래 다르게 강의해요. 보통 선생님이. 원래 그렇잖아요. 선생님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수학과 과학 문제를 푸는 애들. 그러니까 수학은 A라고 볼까요? 수학은 A. 우리가 수학을 A를 맞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죠? 그죠? 과학은, 내가 조금 못했어요. B. 과학은 B로 놓고, 문자를 놨을 때. 그럼 일단 첫 번째는 40명인 학생이니까 전체가 40명인 거죠. 전체가 40명이야, 일단. 그 다음에 수학을 문제를 맞힌 애, 그게 A예요. NA가 몇이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22. 과학을 맞힌 친구는 18명. 욕 나오는 숫자가 나왔죠. 모두 틀린 학생은 뭐냐? 맞히지 못했어. A다 B도 아니야.
바깥에 있는 거죠. 바깥에 있는 거. 합집합 B의 여집합. 요거. 바깥에 있는 놈. 모두 틀린 놈. 10명. 자, 이렇게 놓고 맞춰서 수학만 맞추네. 수학만 맞추네. 이거 구하라. 수학만 맞추네. 동시에 맞춘 거 말고 수학만 맞춘 놈. 근데 그 한글을 잘 이해해야 돼. 얘네들 또 태워고 와요. 수학만 맞춘 놈? NA 구하라는 건가? 뭐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돼. 이건 한글 문제니까 수학만 맞춰. 동시에 맞춘 애들 다 빼야 돼. 그럼 얘도 이제 그림에 그려요. 똑같이 뭐. 푸는 게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똑같이 푼다. 자, 요 문제에서 자, 봐봐. 똑같아, 이제 태워놓을 건데, 여기서 뭐를 주지 않았냐면, 교집합의 개수를 안 줬어요. 자, 이 문제 교집합 못 구해요? 왜냐면, 합집합도 안 줬잖아. 줬어요? 아니, 사실 뭐, 여기 합집합 준 거긴 한데. 근데 만약에 안 줬다고 생각해서 풀어볼게요. 여기 사실 합집합 줬어요. 그래서 바깥에가 10개잖아. 전체가 40개잖아. 합집합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30개인 건 알고 있어요. 알 수 있긴 한데, 모른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A를 놓는 거야, 이렇게.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A가 22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22-A가 되는 거야. 그냥 더해가지고 22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MB가 18이죠.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18 빼기 1가 되는 거야.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다 더하면 몇이다? 40이다. 그럼 A가 나와요, 그냥. 아니, 어렵게 없지. 그래서, 혹시 고집합을 안 줬으면 어떡하죠? 그냥 미지수 넣고 푸세요. 그럼 돼요. 그러니까 다 돼요, 그냥.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래서 다 더해볼게. 이렇게 넣으면 22지. 이렇게 넣으면 40이지. 40, 50-A네, 다 더하면. 50-A가 40이에요. 자, A를 못 구했다. 사람이 아닌 거죠? 그쵸? 맞죠? 그럼 A가 몇인 거죠? 10명인 거예요. A가 10이잖아요. 그럼 여기만 구하면 되잖아. A만 푼 놈. 여기 10 들어가면 빼면 어떻게 돼? 여기가 12가 되겠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하라고 한 거야. A만 푼 놈. 다음 몇 명이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야. 소혜 너무 어렵니? 그래. 괜찮아, 형아? 좋을 것 같아? 아니요, 너무 쉬워요. 좋죠? 자, 그러면 요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1-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번을. 이런 느낌을 푸시면 돼요. 그냥 이런 문제들은. 그냥 그림 그리기 놀이처럼 풀면 돼요. 오늘도 우리는 그림을 그리자. 근데 꼭 보면 나중에 이제 풀어놓은 거 보면서 꼭 그림 안 그리고 푸는 놈들이 꼭 있어요. 청개구리 같은 애들이 꼭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A로 하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컴퓨터를 A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B. 전체가 35명. 집합으로 잘 표현해볼까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21명. NA는 21명. 논술은, 논술 더 많이 신청했네요? 이제 논술 좋아하나봐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신청한 학생은 이게 뭐죠? 여기랑 여기 더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보자면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자, 잘 봐. 첫 번째 구절 읽어봐. 적어도 하나를 신청했대. 적어도 하나 신청했다는 얘기는 둘 다 신청하지 않은 놈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가 없다는 거야. 얘가 0명이라는 거야. 적어도 하나 신청했다는 거는 둘 다 신청하지 않은 놈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하나 신청했다는 건 여기가 0이라는 얘기야. 바깥에가 지금. 적어도 다 신청한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신청 안 한 놈이 없어. 그래서 전체 일단 35명인 거야. 자, 얘기가 됐어요? 안 된 사람 있어요? 여기가 0명이라는 얘기야. 적어도 한 개 신청했다는 얘기는. 0으로 써면 돼. 적어도 하나 신청했다는 얘기니까. 교집합 모르죠? 근데 A라고 쓸게, 그냥. A라 쓸게. 그러면 여기 NA가 21이니까 여기가 21-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MB가 26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가? 26-A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더하면 몇이다? 35다라고 하면 A가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거를 0을 모르는 또 한글에 또
해석 못해도 여기 영어 못 쓰는 애들이 꼭 있어요, 보면. 적어도 하나 신청했다는 얘기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한글 이슈가 좀 있어요. 한글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여기서 문제에서. 한글을 잘 못 알아들으면 이게 좀 힘들어진다. 잘 보시고. 그러면 다 더하면 21, 더하면 47-A잖아. 그럼 이게 35니까 A는 몇이 나온다? 12가 나와요. 교집합이 나오는 거야, 12. 그럼 얘는 뭐가 나오는 거야? 12 빼니까 9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하는 친구들을 갈 테니까 얘랑 얘를 가는 거야. 하나만 신청하는 거. 겹치지 않게.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9 더하기 14니까 뭐가 된다? 23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때, 괜찮나요? 그림을 풀면 뭐 괜찮죠? 아프지 않죠? 죽을 것 같은 사람 없죠? 자, 마지막으로 필수 예제 12번. 집합의 마지막 친구들이네요. 그죠? 집합의 마지막 친구들. 이제 드디어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집합까지가. 명제부터 뒤에 끝까지가 뭐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절을 왔어요. 그죠? 열심히 특강을 해서, 보통 이제 특강 안 넣으면 어디서 끝나는 줄 아세요? 명제하다 끝나요. 반 끝납니다. 함수를 못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때 개박살이 나더라고요. 몇 번 해봤더니. 함수를 안 해주잖아요? 중간고사 때 괜찮아요. 왜냐? 중간고사 시험 범위 그래도 한번 돌렸잖아. 이 함수 딱 할 때, 이제 기말고사 때 애들이 이제 다 패닉과 이제 공포와 슬픔에 빠지면서 이제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학 때 내가 좀 힘들어도 무조건 특강을 해서 끝까지 함수를 가야 되겠구나. 안 가면 애들 성적이 안 나오는구나. 이런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렀죠. 그죠?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해야지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요. 이게 그래요. 모레서 여기 선행을 한 10번 정도 두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죠. 그런 친구가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자, 봅시다. 전체 회원인데, 자, 이 문제는 조금, 산이 많이 나와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 문제도요, 이 방법으로 푸잖아요? 다 풀려요. 잘 믿으십시오. 이 최대 최소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식대로 보면요,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풀잖아요?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쉽게 풀면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어디 가서 안 알려줄 수 있어요, 아무도. 잘 들어. 자, 전체 회원이 60명이야. 일단, NU는 60이야. 그 다음에 설악산을 A로 둘게. 설악산을 등반해볼까? A가 몇 명이냐면, 등반해본 놈이 42명이야. 그래서 A가 설악산이야. 그럼 지리산이, 내가 지리산 등반해봤나? 기억이 안 나요. 설악산은 간 것 같은데. 한라산도 가고, 지리산에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죠. 확실한 건 금강산은 안 갔어요. 선생님 등산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니죠. 그냥 간 거죠. 따라서. 좋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다. 그죠?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라두면 가는 거죠. 이제 어렸을 때는. 그죠?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이산도 가봤고 금강산은 못 가봤어요. 북한에 있어가지고. 그죠? 금강산을 백두산도 못 가봤다. 백두산은 중국 쪽에서 갈 수는 있다고 하는데 백두산도 못 가봤어요. 가본 사람 있어요? 백두산? 없어요? 없네요. 네, 없는 걸로. 자, 그래서 나중에 금강산도 가보고 백두산도 가보고 다 가보면 좋겠죠. 그죠? 하지만 내가 등반하기보다 누가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케이블카가 있어서 경치를 구경하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그죠?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힘들어요. 이제 내려올 때 이제 다리가 풀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때 부상이 많아요. 그래서. 자, 모두 등반해본 사람. 그러니까 모두 등반해본 거는 교집합이죠. 이 교집합에 뭐를 구해야 되냐면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요.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자, 그러면 잘 봐.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잘 따라오세요. 교집합을 X라고 둘게요. 이번에는 X. 교집합 뭐라고 둔다고요? X. 좀 표기하기 쉽게. 그럼 이건 그림이 또 심플하잖아. 겹칠 게 있으니까.
엄청 어려운 그림이 아니잖아요. 자, 이 정도 그림도 못 그린다. 그죠? 좀 충격적인 거죠. 이 정도 그림 못 그려서 없을까부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집합을 X로 두면, 자, 여기가 몇 명이 되는 거죠? 42-X가 되겠죠. 여기는 33-뭐가 되죠? X가 되겠죠. 전체는 몇 명이죠? 60명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봐봐. 요 밖에도 우리가 다 더해서 뭐가 돼야 돼? 6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 바깥에는 지금 모르는데 우리가 바깥에를 X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다 더하면 60이니까. 일단 X가 사라졌어요. 여기 X가 마이너스 하나 있어. 일단 X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져야 되니까. 맞아, 맞아. 그래야지 없어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40이랑 33이야. 더 몇 명이냐? 하이라. 75잖아. 여기에 대해 얼마 빼야 돼? 10. 여기 X 빼기 15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60이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든 거야. 자, 너무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럼 다 했어. 봐봐. 여기 채워지는 게 아무리 작아도 음수가 나올 수는 없는 거야. 자, 뭐 마이너스 0까지 가능해. 자,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끝이야. 다 했어. 이 4개의 연립부등식을 하면 돼요. 42-x도 0보다 크나 같다. x도 0보다 크나 같다. 얘도 0보다 크나 같다. 얘도 0보다 크나 같다. 이거의 연립부등식 하면 x가 얘야. 이거의 최대최소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 끝이에요. 이게 푸는 방법이야. 자, 여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써있는데요. 이게 끝이에요. 자, 난 이 연립부등식을 못 풀겠다.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1차 연립부등식인데. 자, 그러면 이건 42보다 x는 작거나 같다. x는 0보다 크나 같다. 33보다 x는 작거나 같다. x는 15보다 크나 같다. 그래서 이걸 수직절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4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33보다 작거나 같다가 가겠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커나 같다. 그 다음에 15보다 커나 같다. 그래서 4가지가 공통된 데를 찾으면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냐면 15보다 커나 같고 x는 3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게 최소값, 이게 최대값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 최대 최소는 15부터 33. 대문자는 3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요. 선생님 풀 때.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나오죠? 더하면 48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구하고자 하는 이 교집합적으로 가서 다 표현을 해서 얘의 최대 최소를 이렇게 연립부등식으로 선생님 보통 많이 풉니다. 여기 푼 거랑은 조금 많이 다르죠? 여기 뭐. 근데 이렇게 풀면은 뭐 직관적이지 않나요? 뭐 되게 뭐 이해 안 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연습하면 되겠어요?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12-1번.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지금.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그러면 뭐 되게 심플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림으로 가고 있죠?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벤 다이어그램 놀이로 시작해서 모든 증명과 이 집합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 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벤 다이어그램 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인은 다 풀었죠? 12-1번? 그림 잘 그리고 있으니까 우리 서우 잘 그리고 있어? 그림? 쉬워요? 쉽죠? 이렇게 풀면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준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x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26-x가 됐고,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19-x가 됐고, 요 바깥에가 x고, 여기가 전체가 40이니까, 여기가 x 빼기 5가 돼야 되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이렇게 쉬워졌겠죠? 그 다음에 얘도 0보다 커나갔다. 얘도 0보다 커나갔다. 얘도 0보다 커나갔다. 얘도 0보다 커나갔다. 그래서 실사나 그리면 2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또 19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커나 같고, 5보다는 또 크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데가 5부터 19 사이가 되겠다. 그래서 최소값은 5가 되겠고요. 최대값은 19다. 둘을 더하니까 답은 뭐가 된다? 24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해설에 나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심플하게 풀고 있죠? 아닙니까? 해설이 더 간단해? 아니죠? 그래서 다 그림놀이로 가요. 그러니까 집합도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이제 그림놀이로 잘 가주시고요. 그다음 중간에 수식도 조금씩 연습하시고요. 두 개를 이제 적절히 변형하면 웬만한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나름대로 이번 그 가장 쉬운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단원 제일 쉬운 데가 여기가 공통적 2에서 그럼 이제 명제를 이제 우리가 명제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드디어 명제가 왔어요. 명제가 눈앞에 왔는데 그죠? 명제를 또 들어가기 좀 그러니까요. 그죠? 우리가 연습 문제 중에서 하나,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연습 문제 중에서 하나 정도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137쪽에 19번 한번 볼까요? 그 집합은 계속 풀만해요. 교육청 문제 이렇게 보면은 교육청 문제 한 2개 정도 풀어주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기출문제들 좀 보여주는 거예요. 137페이지에 19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이 있는데 A합 집합 B의 여집합이 뭐라고 했냐면 2, 4, 5, 8, 1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거기가 어디라고 했냐면 1, 3, 5, 9가 되겠습니다. 교집합이 아닌 거. 이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기억 니은지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또 그려요. 다 그림 그리는 문제예요.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그냥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요. 일단 그린다. 계속 이 그림만 계속 그리고 있죠. 선생님 언제까지 이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계속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뭐 3개짜리보다는 2개짜리 좋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봐봐. 교집합이 아닌 놈이 1, 3, 5, 9야.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게 1, 3, 5, 9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와 B가 아닌 거야. 봐봐. A에 뭐가 맞나 봐. B가 아닌 거. 그러니까 A합 집합 B가 아닌 거니까 여기 제외하고 다 있는 거야. 여기. 첫 번째 거는 여기를 제외하고 2, 4, 5, 8, 12가 있다는 거야. A합 집합 B 여집합. 그러니까 A하고 B가 아닌 거. 그럼 다 채워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게 2, 4, 5, 8, 10이 되는 거. 교집합이 아닌 게 그럼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냐? 누가 더 큰 거야? 우리 교집합의 여집합이 더 큰 거냐? 어디가 더 큰 거냐? 1, 3, 5, 9니까. 이가 더 커야 되지 않냐? 이거 이상한데? 뭐 잘못했나요? 두 부분 집합. 전체 위에서 붙여서 2, 4, 5, 8, 12. 그러니까 얘가 잠깐 색깔 한번 그려볼게요. 뭐 색깔이 조금 그렇네요. 얘가 조금 그렇네요. 지금 색깔 한번 좀 칠해볼게요. 뭐 요 놈이 B의 여집합이잖아. B의 여집합은 여기일 거 아니야. 이렇게 칠해질 거 아니야. 거기다 A를 합집합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칠해주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게 여기 아니야? 이거죠? 이게 얘예요. 거기 있는 거야, 이게. 두 번째 게 뭐냐면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를 제외하고 다 칠해주는 거지. 칠하면 이렇게.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게 얘죠.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빼고 다 칠해진단 말이야. 여기가 됐어요? 그럼 봐봐. A 첫 번째 거 여기에만 있는 거는 여기예요. 여기에만 있는 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먼저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찾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여기 있는 것만 자기 자신만 혼자 있는 게 여기다 나오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빼면은 1359를 빼봐. 135만 빠지냐? 빠지는 게 5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에 다 누가 개딸처럼 들어있는가? 2482가 여기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요거를 빼면 여기만 남으니까. 그럼 B 여기만 들어있잖아. B에서 여기서 이 파란색에서 요 칠해진 거 빨간색 칠해진 거 빼. 여기 남죠. 여기서 2, 4, 5 여기가 139가 여기 있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죠. 요런 지금 그림인 거예요. 지금 그림이.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머지가, 자, 139니까, 5는 어딘가 바깥에 있는 거지. 5가 뭐 여기 있던지 어딘가 있어요. 5는 A한테 있어야 되겠죠? 잠깐만, 바깥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5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뭐, 지 마음이에요. 5가 어딘가 있어요. 여기 있거나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볼게요. 전체 집합은 1, 2, 3, 4, 5, 8, 9, 12. 맞아요. 기억이 맞아. 기억이 맞습니다. A교 집합 B는요, 2, 4, 8, 10이니까요, 이유는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B랑 A가 아닌 거의 원소 개수. 교집합으로 따지면 B하고 A 아닌 거 여긴가요? 이게 A 여집합 이거는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 빼기 A를 얘기합니다. 뭐를 얘기한다고요? B 빼기 A 여기 몇 개 있죠? B 빼기 A 3개 있어요. 디귿이 맞아요. B 빼기 A의 원소 개수니까 3개가 1, 3, 9 그 답은 뭐가 된다? 기억 디귿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건데 이것도 이제 사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빼면 어디 나온다. 어디서 빼면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는 거예요. 다 그림 그리기 놀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도 그림을 잘 그리면 풀 수가 있겠습니다. 57분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좀 일찍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